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도가 10건 제출, 기술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효과가 있는 것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콜라가 그 병원에서는 결석치료제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 데다가 탁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펩시콜라하고 뭐 시중에 나오는 녹차 음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합을 하면 가루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펩시콜라, 콜라도 이제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이 두 가지를 합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 C를 조금 넣어준다든지 탄산을 좀 더 강하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살 빼는데 좀 혈관 청소하는데 혈관 좀 살이 치다 보니까 여기다가 하고 오란씨 시중에 나오는 오란씨가 있어요. 파인애플 오란씨를 같이 섞어줬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율무 녹두를 제가 이렇게 가래 청소라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율무 녹두 같은 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율무 녹두에다 검은콩을 한번 끓여봤어요. 끓여봤더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콜라하고 녹차 이렇게 오란씨하고 같이 섞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혈관도 잘 뚫리면서 제가 혈관 막힌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뚫리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양쪽 어느 쪽 부분적으로 따서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따 단호박하고 계피 음료, 단호박을 이렇게 좀 분쇄를 해서 끓여가지고 물을 넣고 계피를 넣었더니 그게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호박 계피, 팥 계피 해가지고 탄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음료수로 만들 수 있다. 되게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모든 아이스크림 분말에다가 계피 넣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분말화 시켜갖고 스틱에다 이렇게 넣어서 소금 설탕 넣고 이게 되게 계피 같은 거 넣어서 팔 수 있거나 커피에다가 계피, 커피 소금 설탕 계피가루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다고 녹차에다 계피, 홍차에다 계피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복숭아티에다 계피, 뭐 레몬티에다 계피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일잼과 과일청들에다가 계피를 넣어서 음료수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잠시 옆으로 비껴나갔고요. 또 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구조가 눌무하고 녹차를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살이 좀 빠집니다. 생강하고 생강청을 익혀가지고 그럼 이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이렇게 섞어갖고 끓여가지고 율무하고 율무를 일단 끓이고요. 끓여서 율무 팩을 만들어 깔라만시하고 섞어줘갖고 이게 호호바에 오일이든 이게 베이비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섞어줘가지고 얼굴에 발랐더니 얼굴살이 섞어가지고 보기 좋게 빠지더라서 팔뚝살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클렌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렌징도 잘 되더라고요. 생밤하고 깔라만시 했을 때도 클렌징이 잘 되고요. 오일 베이비오라고 섞었을 때 이렇게 화장 지우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하거나 피부 손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생밤을 좀 끓여가지고 깔라만시하고 섞어 그냥 가루로 이게 분말 형태로 섞으셔도 돼요. 그걸 했을 때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화장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율무 깔라만시도 이게 화장품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율무 깔라만시만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살 빠지는 식품으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도 연구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두하고 검은콩하고 일반 콩도 괜찮아요. 녹두, 검은콩, 생밤 이렇게 끓이시면 이게 해독제가 된다. 화장품 해독, 화장품과 해독, 화장품 도구 올르신 분들에게 해독이 되고 피부 재생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통 술 해독제나 이런 제가 예전에 약초를 연구하다 보니까 약초의 독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걸 끓여 먹었는데 그래서 별다른 어떤 간손상 없이 잘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영양 주는 게 이제 피부를 좋게 하는 거, 율무, 포도, 사과 이렇게 하면 피부를 좋게 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건 율무, 녹두차 끓였을 때 내가 몸에 가래도 청소한다, 이게 가래 같은 거 청소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기 뭐 검은콩 그냥 일반적인 콩이나 검은콩 같이 끓이셔도 되고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겨자가루나 와사비 가루를 익혀가지고 같이 결합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예전에 그 마늘청하고 생강청하고 합해가지고 거기다가 겨자가루를 와사비 가루를 같이 하면 그것도 코도 뚫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조리대 물도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영양을 줄 수 있는 게 번데기나 소고기 가루, 사과가루 플러스 포도가루 이거를 좀 익히셔가지고 염증을 좀 혹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익히셔가지고 피부 영양을 줄 수 있는 게 번데기, 소고기, 그 다음에 사과, 포도 이렇게 해가지고 율무까지도 같이 하면 좋죠. 그것을 어떻게 스틱으로 이렇게 봉지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뭐 깔라맛이 가루를 같이 갈아 가루 형태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깔라맛이를 가루로 만드는 형태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깔라맛이가 가루 형태로 만드는 게 왜 이게 상업성이 있냐면은 기존에 비타민C 천연 비타민으로 먹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시를 가루로 만드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홍시가 출혈 구조에 좋더라고. 제가 뇌출혈이 좀 생겨가지고 조리대 물 끓인 거하고 그냥 가루로 드셔도 됩니다. 연근 가루를 했더니 이것도 멈춰지는데 생방가루를 했더니 잘 멈춰지더라고. 그다음에 홍시를 갖다가 8개를 먹었어요. 근데 항상 1년 사시사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냉동 보관이 있긴 한데 급할 때 그냥 간단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홍시가루나 감가루를 만들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시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내놓으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에 뇌출혈에도 피부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약간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게 깔라맛인데 깔라맛이도 이렇게 액상을 복용하면 되긴 하는데 가루 형태로 해서 비타민C 복용제로 이것을 가능하다. 그래서 깔라맛이도 가루 형태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홍시가루하고 깔라맛시가루 이런 것을 결합하거나 이렇게 키가루하고 결합하시거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깔라맛시하고 사과가루를 결합을 하면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깔라맛시 가루하고 사과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위장장애가 있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도 이게 그냥 따뜻한 물에 타 먹거나 그냥 먹거나 이렇게 깔라맛시 가루, 사과가루 결합해서 하시거나 깔라맛시, 사과가루, 포도가루 이렇게 결합하셔서 하시거나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율무가루하고 깔라맛시 가루를 결합하거나 율무가루하고 녹차가루하고 깔라맛시 가루 이렇게 살 빠진다 그랬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가루, 생강청을 가루로 만들어서 깔라맛시 가루하고 같이 섞어주면 이것도 살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율무 녹두를 각종 익혀가지고 익힌 걸로 해가지고 호호바 오일이 되는 베이비 오일하고 같이 얼굴에 발라줬더니 얼굴이 깔끔해지더라고요. 특히 녹두가 좋았어요. 그렇게 이걸 화장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식초를 제가 이렇게 막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에다가 사과식초를 이런 스프레이에다가 해가지고 뿌려봤는데 머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제가 피부병이 좀 있어서 피부병이 지금 하나도 없는 클린 상태고요. 이거를 호바 오일이든 베이비 오일을 호바 베이비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사과식초를 뿌렸더니 머리가 많이 나서 그래서 사과식초를 모든 샴푸에 넣거나 또는 발모제로서 사과식초를 발모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비누에다가도 사과식초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약간 프로테인이 낮게 들어가야 되겠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모제로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 함량이 좀 발모제로서 그냥 좀 원액을 발랐어요. 원액을 계속. 근데 이상은 없더라고요. 머리를 뜯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빨이 안 빠지고요. 머리가 풍성하게 납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가 뭐 그와 같이 그다음 율무 그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 결합 이것은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가 되고 이제 이걸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회 발라가지고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해서 살균을 하고 뒷물이 흐르는 것이 혹시 있잖아요. 그럼 드라이 가려서 끄덕끄덕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해서 하루에 열몇 비닐장갑 끼고 열몇 개씩 항문까지 다 발라줘. 근데 한 20일 이상 하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있어요. 몇십일 동안. 여름에 아주 더울 때도 이걸로 관리하고 있고요. 손 살균제. 알코올은 70% 남짓해서만 살균이 되는데 휘발하게 돼. 공중에 만들면. 근데 그럼 살균이 안 돼요. 그 이상 뭐 100% 하시면 살균될 줄 아시죠? 그 안 됩니다. 70% 안절이에서만 살균이 되고, 근데 실제로는 공중에 휘발하게 되면 그 살균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유는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1급 발암물질. 이것이 이제 병 같은데 소독제를 사용하면 흡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분명히 점막 같은 거, 구강 점막 이런 데 닿으면 전 바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쓰시기보다는 이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제가 입안에 구내염이나 이게 충축이 생길 때 아주 효과 있게 항문에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락스하고 뚜러펑을 결합해서 그 화장실 줄눈을 제가 희귀해 했는데요. 50-50 결합입니다. 그래서 변기 청소제로도 탁월합니다. 냄새나는 것을 해도 탁월하고요. 뭐 나중에 뭐 락스 뚜러펑을 갖다 프로테이즈를 낮게 들어가서 세탁세제에 집어넣으면 옷이 하얗게 나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프로테이즈를 옷이 하얗게 염색 구조는 안 빠지게 하면서도 색깔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인데 색깔이 하얗게 나와요. 그거 이제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세정제로서 락스 과산화서 락스하고 뚜러펑 뚜러펑 아시잖아요. 뚜러펑 이렇게 보면 거기 이거 하수도 청소하는 거 맡길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용 세정제로도 탁월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계단 청소제로도 생각하고요.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 프로테이즈는 좀 틀리게 하셔도 됩니다. 화장품으로도 가능한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주방 세제를 가지고 씻었다는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피부에 만 생기나라고 했는데 피부만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한번 씻어볼까 물 많이 희석해가지고 왕창 넣고 조금 이렇게 락스 과산화 써서 락스하고 뚜러펑을 락스 60 혹시 몰라서 뚜러펑 40으로 해가지고 뚜러펑이 독하잖아요. 희석해갖고 비누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얼굴도 발라주고 머리는 안 좋아서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굴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좀 이따 얼굴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몸에다 샤워기로 그 세척액이 있으니까 싹 다 제거를. 피부가 약간 좀 더 환해진다 그러네. 밝아진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장품 올려도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허가가 좀 식약처 허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화장품 올려서 손색이 없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 전혀 이상 없어요. 피부염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항문이나 이렇게 항문 부분 이런 데는 좀 조심스러워서 한번 하고 비누로 다시 세척을 해갖고 완전히 깔끔하게 제 항문은 피부가 약하니까 이제 그런 쪽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